자, 오늘은 이제 캐디언스에서 자체 개발한 2D 도면 자동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바쁘시더라도 좀 기능이 어떤 기능이지만 좀 한번 쭉 둘러보시고, 이러한 기능들이 캐디언스에서 개발을 했구나, 라는 것만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D 도면 자동화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오디오 설정은 여러분들이 다 맞추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발표자는 제가 캐디언스 시스템에 있는 목진호 과장이라고 해서, 캐디 엔지니어고요. 여러분들이 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이 웨비나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일단 캐드 쪽 담당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 자동화라고 해서 캐디언스에서 개발한 이 도면 자동화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장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 도면 자동화라고 하는 이 유틸리티를 만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저희가 주로 고객사분들이 보니까 금형 설계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의 고객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하신 분들을 체크를 했더니 주요 업무의 모델링도 모델링대로 하시긴 하지만 도면 작업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 도면 작업을 좀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없냐, 좀 간단하게 할 수 없냐 라는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설계하는데 도면 작업을 간단하게 만들어 드릴 수는 없고, 또 저희가 또 간단하게 만들려도 이러한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힘든지 어떤 부분이 간단하게 나와야 되는지를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있었을 때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설계하시는 분들의 좀 고충을 덜어드리고 좀 설계하는데 편의를 좀 주고자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도면 자동화라고 하는 것을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렇다면 이 도면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길래 유저분들이, 사용자분들이, 설계자분들이 그러한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장애 요인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 보시는 장표처럼 어떤 부분에서 장애 요인이 있었냐면, 먼저 이제 어떤 회사가 되든 간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영업 담당하시는 분들이 구조검토랑 시방서라고 하는 작성을 하게 되고, 이 작성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설계 업무를 현업에 계신 분들이 하시게 돼 있죠. 그러면 현업에 계신 설계 업무 하시는 분들은 그 데이터를 받으면 조립도라든지 제품이라든지 파팅, 부품 설계, 그리고 도면 작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영세한 작은 업체들은 영업 지원이 하는 업무까지도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엄청나게 많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작업을 하고 나서 파트리스트라든지 와이어 도면, 가공 도면, 그리고 작업 지시서라고 하는 기타 등등의 업무도 다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할 일도 많고 주말에도 나와서 이런 작업들을 또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 중에서도 저희가 1일부터 해가지고 6일이라고 해가지고 약 일주일간의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해 봤더니 그 일주일 중에서도 한 절반 이상이 도면 작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도면 작업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구나 라는 거를 캐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해드리고자 이렇게 업무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업무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도면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그 장애 요인으로 도면 작업이 많이 걸려 있었는데 얼마나 시간적으로 소요가 되었었는지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어요.
저희 고객사 중에 이제 분석을 했던 사례인데요. 자, 분석을 해봤더니 프로이나 오토캐드를 병행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통 걸리는 시간이 뭐 제품 편집하고 파팅 작업하고 코어 작업하고 그리고 몰드 부품을 모델링하고 도면 작업을 하고 BOM 작업을 하는데 총 40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소요가 된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또 NX와 오토캐드를 병행을 해서 썼을 때 여기서는 이제 프로이와 오토캐드를 했을 때는 5일 정도가 걸렸지만 NX와 오토캐드를 했을 때는 약 6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 세부적인 시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프로이와 오토캐드의 시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49시간이라고 하는 49시간이 다 시간이 걸렸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서도 비중이 제일 높은 게 뭐 모델링하는 부품, 몰드 부품이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또 도면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설계하시는 분들이 장애가 있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장애 요인을 종합을 해봤는데 그 종합한 결과 풀 3D 설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설계 효율이 저하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로 파악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 도면 작업에 따른 설계 시간이 증가가 되었구나 라는 것도, 그리고 세 번째 순수 설계 외에 관련 지원 업무의 비중이 높이 차지하고 있구나 라는 크게 세 가지로 결과를 종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풀 3D 설계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이제 NX를 처음부터 쓰셨던 분들은 내가 모델링도 하고 뭐 어셈블리라고 하는 구조 작업도 하고 하는 그런 거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 신입이라든지 내가 NX를 어떤 회사에 와서 처음 봤던 그런 분들은 풀 3D를 하게 함으로써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개념도 없고 내가 어떤 부분부터 손을 내야 되는지 개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3D 설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걸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면 작업에 따른 설계 시간이 증가가 됐다는 이유는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도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풀 3D 이렇게 계속 업체들은 외치고 있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도면이 없으면 작업을 안 합니다. 왜? 내가 어디에 어떤 형상에 가공을 해야 되는지 3D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도면을 자꾸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도면의 작업을 또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계 시간이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설계 외에 관련 지원 업무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큰 회사들은 파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모델링만 하면 되고 내가 도면만 치면 되고 내가 발주 리스트만 작성을 하면 되죠. 그런 업무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 내가 전체적인 업무를 관리를 하고 다 하는 업체들은 그 발주도 내가 넣어야 되고 설계도 내가 해야 되고 파트 리스트도 내가 작성해야 되고 이러한 업무들을 다 하나하나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설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무궁무진하게 걸립니다. 일주일 만에 작업을 해야 될 거를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다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정작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쫓기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라는 걸 저희가 결과를 파악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타겟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면 작업 시에 항목별로 어떤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표제란이라고 하는 게 오토캐드로 작업했을 때 약 5분 정도, 그리고 자동 도면이라고 하는 기능을 썼을 때는 한 0.5라고 해서 표제란 작성이 엄청난 시간이 절약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뷰 생성, 치수, 홀테이블, 공차 심벌, 파팅 라인 치수, 상세 뷰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간을 종합해 봤을 때 오토캐드에서는 약 44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지만 저희 캐디언 시스템의 도면 자동화라고 하는 유틸리티를 사용하셨을 때는 6분이라고 하는 약 80%의 시간이 단축이 된 것을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 고객사를 타겟으로 해서 테스트를 한 결과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능숙하게 숙달이 된다라고 하면 80%가 아닌 뭐 그 이상도 아니면 그 이상의 이상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타사 도면 자동화라고 하는 게 타사 2D CAD와
자동 도면 특징을 비교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장점이라고 하면 도면을 쉽고 빠르게 생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높은 도면의 품질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원화된 CAD 사용이 불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분량이 제로화 된다는 거. 그리고 도면에 있어서 치수가 자동 업데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쉽고 빠른 도면 생성은 어차피 NX에서 모델링을 하고 이 도면 자동화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도면 작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오토캐드로 가서 도면을 작업해야 된다, 뭐 이런 번거로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도면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높은 도면의 품질은 오토캐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누락되는 선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누락되는 치수도 발생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도면의 품질을 보다 높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이원화된 CAD 사용이 불필요, 즉 굳이 오토캐드를 가서 도면을 작업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분량 제로라고 하는 거는 누락되는 치수가 다소 없어질 거고, 오토캐드에서 사용자들이 누락시키는 치수들도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불량 요소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면 자동 업데이트는 사용자가 설정한 치수들, 그리고 필요한 치수들이 자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 도면 자동화 유틸리티에 대한 기능이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저희가 설명한 쉽고 빠른 도면 생성, 높은 도면 품질, 이원화된 CAD 사용 불필요, 분량 제로, 도면 자동 업데이트라고 저희가 장점을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위에 저희는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라고,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저희한테 한번 말씀해 주실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이외에. 자, 우리는 치수 뽑는 게 힘들어요. 제가 뭐 설명했지만. 자, 여러분들 어떤 사항이 불편하신가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자, 건드릴 도면요. 예, 또. 자, 없으면. 자, 일단 한 분이 건드릴 도면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자, 이 건드릴 도면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NX를 실행을 해서 저희가 개발한 유틸리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안에 건드릴 도면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NX를 실행을 하고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은 실행하기 전에 저희가 도면 자동화라고 해서 만든 프로그램 안에, 유틸리티 안에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도면 자동화라고 하는 기능 안에 보시면요. 도면 일괄 생성, 섹션 뷰 생성, 자동 치수 업데이트,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사용자 원점 지정, 홀 테이블 자동 생성, 도면 관리자, 자동 템플릿이라고 하는 총 7가지의 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도면 일괄 생성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요. 우리 유저분들이 도면 작업을 하는데 내가 어떤 사이즈의 도면을 쳐야 되고 어떤 이름으로 도면을 쳐야 되는지, 그러한 이름이라든지 도면 사이즈라든지 표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고요. 또 도면을 그냥 내가 보이는 도면만 뿌린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상세하게 섹션 단면 뷰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단면 뷰도 칠 수 있는 섹션 뷰라고 하는 상세 기능까지 넣어놨고요. 그리고 자동 치수 업데이트라고 해서 내가 어떤 모델링을 했는데 그 모델링이 형상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 추가된 형상에 대해서 치수도 넣을 수 있는 자동 치수 업데이트라고 하는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자동 치수라고 하는 기능 안에는 사용자가 미리 넣은 치수가 있으면 그 치수는 유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추가가 되게끔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기능을. 자, 그럼 넘어가서 그 다음에 사용자 원점 지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금형 설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꼭 지정되어 있는 원점이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원점을. 그래서 그러한 원점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게끔 사용자 원점 지정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홀 테이블 자동 생성이라고 해서 홀 치수 같은 홀이 많은 그런 경우의 도면들, 그런 도면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오디네이트 치수라든지
여러 가지 뭐 호리젠탈, 버티칼 그런 치수 작업을 하시게 되면 도면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어떤 부분에 치수가 제대로 나와 있는지도 판단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한 홀 테이블 같은 것, 홀 치수 같은 것들은 테이블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홀 테이블이라고 하는 자동 생성이라고 하는 기능도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도면 관리자라고 해서 이 어떤 리스트화를 시켜서 내가 만들어 놓은 부품에 대해서 리스트화를 시켜서 그 리스트를 보면서 내가 도면을 뿌려놨는지 아니면 이 도면이 어떤 도면이 안 뿌려졌는지 이렇게 생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한눈에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자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동 템플릿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쓰는 도면 양식 있으실 거예요. 그 도면 양식을 자동으로 올려놓고 그 도면 양식의 표제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쓸 수 있게끔 일일이 내가 표제 라인에 가서 수기로 써가지고 넣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내가 입력만 하면 내가 선택하는 형상 제품에 표제 라인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자동 템플릿이라고 하는 기능까지도 추가를 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러면 이제 NX를 실행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모델링 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자, 안 보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다가 손 이렇게 제가 보내드립니다. 보이시죠? 예. 자, 저희가 만든 기능이 여기 도면 자동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이실 건데요. 자, 버전은 NS 9.0에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요. 자, 어떠세요? 이 아이콘들 보시면 도면 관리자, 자동 템플릿, 자동 도면, 어셈블리 전환, 어셈블리 일괄 전환 등등등의 기능들이 이렇게 보이시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요 기능을 이제 활용하시려면, 자, 이제 모델링 이렇게 보이시고, 제가 내비게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비게이터라고 하는데 보시면, 모든 형상들이 이름이 바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자, 저희가 얘를 멀티바디라고 부르죠. 멀티바디. 즉, 멀티바디가 뭐예요? 속성이 없어요. 자, NX를 제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NX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 나는 NX를 모델링을 잘해요. 나는 NX의 어셈블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요. 나는 모델링을 정말 기똥차게 잘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모델링에 어려움을 느끼고 신입사원이라든지 내가 이 회사에 와서 이 회사에 대한 모델링 방법을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이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모델링이 어떻게든 해서 해내지만 내가 모델링을 하고 나서 그 모델링에 대해서 부담감 때문에 오류가 나거나 이런 부담감 때문에 속성을 깨트리죠. 속성을 깨트리면 제가 지금 띄워놓은 것처럼 바디라고 하는 내비게이터의 속성이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바디라고 하는 속성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수정을 할 때 어떻게 수정할까요? 여러분들 멀티바디로 되어 있는 이런 속성 없는 형상들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시죠? 한번 나는 이렇게 수정한다 라고 한번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수정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수정하시나요? 속성이 없는 애들 언쇼에서 또 그렇죠. 언쇼도 하시겠죠? 자, 언쇼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으실까요? 싱크. 아, 똑똑하시네요, 역시. 예. 그렇죠. 싱크죠. 예. 속성이 없는 것들은 싱크로너스 모델링. 우리가 아마 NS 옛날 버전 5.0, 6.0 쓰셨던 분들은 아마 다이렉트 모델링이라고 아실 거죠. 예. 싱크로너스 모델링, 다이렉트 모델링 둘 다 똑같은 거고요. 맞습니다. 속성이 없는 것들은 언쇼를 해서 형상을 깨가지고 그 부분 깨진 부분을 수정을 하던 어떤 싱크로너스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면을 늘리거나 알을 없애거나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런 속성이 없는 형상에 속성을 부여를 하고 어셈블리화를 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 속성을 부여를 하고 어셈블리라고 해서 이것도 어떻게 하지? 분명히 여기서도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부담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면 자동화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하냐면,
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 속성이라고 하는 거를 부여를 하고 어셈블리라고 하는 애를 작업하시기 전에 레이어 세팅이라는 거를 모두들 제가 아실 거예요. 자, 포맷에 가시면 레이어 세팅이라는 게 있죠. 자, 레이어 세팅을 눌러보면 저는 이미 이렇게 레이어별로 카테고리의 금형에 대한 스탠다드한 부품에 대해서 이름을 만들고 이렇게 리턴핀, 이젝터핀, 코어 이런 이름들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제가. 자, 그러면 그 이름에 맞게끔 레이어로 분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분리를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미리 분리해 놓은 거는 잠깐 숨겨둘게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분리해 놓은 거는 잠깐 숨겨두고요.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총 5개의 부품이 아직 레이어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얘네들을 한번 레이어로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에디트, 무브 오브젝트에서 자, 요 형상을 레이어를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제가 카테고리는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레이어만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놈은 66번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얘는 67번 이렇게 이동.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렇게 제가 레이어를 속성을 번호를 부여해 놨죠. 자, 이렇게 보시면 66번, 67번, 75번, 76번 이미 제가 카테고리를 이름을 만들고 레이어 번호에다가 부여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동만 시켜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동하시기 전에 이렇게 미리 사전에 작업을 카테고리랑 레이어 번호랑 서로 일맥상통하게 부여를 해놓으시면 저처럼 레이어만 이동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작업을 하시는데 금방 레이어 어셈블리라든지 속성이라든지 이런 부여하는데 금방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유저분들이 직접 하지 않고 기능을 클릭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유저분들은 요 기능이 추가적으로 또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서 또 숨겨볼게요. 자, 제가 그러면 또 작업을 안 해놓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요 놈도 같이 제가 한번 레이어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77번으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동을 해놓고서 헷갈리니까 자, 숨겨놓고 자, 여기 형상이 하나 더 있네요. 스위치가 있네요. 스위치는 멀리 160번으로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제가 레이어별로 카테고리를 지정을 하고요. 자, 이동을 시켜놨습니다. 한번 다 켜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금형에 대한 함벌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속성을 이제 레이어를 분리를 해서 이동을 시켜놓고요. 각 파트별로 이동을 시켜두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기능에 어셈블리 전환, 어셈블리 일괄 전환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먼저 어셈블리 전환이라고 하는 애를 한번 딱 눌러보면 자, 얘는 수동으로 내가 어셈블리화를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수동으로 전환을 하느냐? 자, 여기서 제가 이 부품들이 금형 설계를 잘 하셨던 분들은 이 플레이트들이 어떤 플레이트인지 잘 아실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지 않으신 분들, 금형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게 상고정판인지 하고정판인지 상원판인지 이런 게 구분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플레이트들을 수동으로 선택을 해서 얘가 플레이트인지 밀핀인지 아니면 코어핀인지 코어인지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어셈블리 전환에서 등록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 제가 앞에서
카테고리를 지정을 하고 레이어를 지정을 해서 자동으로 등록을 시켜놨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어셈블리 전환이 아닌 이 어셈블리 일괄 전환이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을 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리스트가 올라오죠. 그 리스트에 보시면 레이어 10번의 로케이트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얘가 보이시죠? 자, 이 작업을 했던 게 제가 레이어에서 이미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미리 해놓고서 오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바로 어셈블리 일괄 전환을 누르면 내가 부여한 레이어에 어떤 이름이, 즉 어떤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금형에 대한 이름이 되겠죠? 그 이름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지정을 해놓고 오라고 하는 이유고요. 자, 이렇게 올라왔으면 자, 로케이트링, 스프루브시, 스티퍼 플레이트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자, 로케이트링이 이제 어떤 제품인지를 사용자들이 분류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일반 플레이트 같은 거는 일단 자동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또한 볼트도 이렇게 분류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트랑 볼트는 자동으로 분류가 되지만 그 외에 일반 스탠다드 부품들, 사용자가 굳이 모델링을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스탠다드 부품들은 앞으로 이제 추후에 일반 부품인지 아니면은 얘가 코어 부품인지 이런 것도 저희가 자동으로 선택이 될 수 있게끔 추후에는 개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용자들이 얘가 플레이트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부품인지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분류를 해주셔야 바로 속성 부여하는데도 작업을 어렵지 않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플레이트. 그리고 이것도 코어 리테너 플레이트도 얘도 플레이트, 서포트 코어도 만약에 내가 어떤 애가 선택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여기에 보시면 온오프가 있어요. 즉 레이어를 닫혀서 형상을 다 보는 거고 오프 이렇게 꺼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몇 가지만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놓고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퍼코어 자, 요놈은 플레이트가 아니라 코어라고 이렇게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름을 안 올렸네요. 코어. 자, 플레이트 이것도 제가 빠르게 한번 올려볼게요. 자, 와. 플레이트고요. 일반 부품이라고 지정을 하고 1핀 이것도 플레이트 얘네는 냉각 자 이렇게 지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어떤 제품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상하라고 있는데 여기는 NS에는 절대좌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실 거예요. 자, 이 절대좌표를 기준으로 NX가 자동으로 상측에서 나올 건지 하측에서 나올 건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동이라고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면으로 이제 컴포넌트라고 해서 내가 어떤 애들을 어셈블리로 시켜서 컴포넌트를 나타낼 건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볼트 같은 애들 또는 아까 전에 보셨던 스위치 같은 일반적인 그런 스탠다드한 부품들은 우리가 도면도 굳이 안 뽑아도 되고 그리고 컴포넌트로 안 나타내도 되죠. 그런 애들은 여기 보시면 컴포넌트를 생성할 건지 생성 안 할 건지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볼트는 도면으로도 안 뽑을 거고 컴포넌트로도 안 나타낼 거다라고 해서 생성 안 함을 선택을 하시면 얘는 컴포넌트 또한 도면 또한 생성이 안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일괄 전환이라고 하는 애를 누르시게 되면 얘가 이제 어셈블리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정보가 레이어 몇 번이 지금 변환이 되고 있다라고 정보가 올라오면서 변환이 되고 있는 과정이 이렇게 이미지로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괄 전환을 눌러서 한번 이렇게 변형을 해볼게요.
변환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어셈블리 내비게이터에 가면 이렇게 하측에서 나오는 애, 상측에서 나오는 애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옵니다. 자, 간단하게 어셈블리화를 이렇게 시켜주죠.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능을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어셈블리를 구조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어셈블리 일괄 전환이라고 해서 나타내셨고요. 이제 도면화를 이렇게 어셈블리화 시킨 애들을 도면화 작업을 하시려면 이런 플레이트에 있는 구멍들에 대해서 속성이 있어야 자동으로 도면이 뿌려지고 자동으로 치수가 나타나요. 그러면 자, 어떻게 또 이제 속성을 부여를 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또 홀 속성 관리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요 놈을 한번 또 딱 눌러보시면 홀 속성 관리에서 자, 기능창에 보시면 작업 파트를 선택을 하고 부여할 홀을 찍으라는 이런 창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은 클릭만 잘 하시면 돼요. 클릭. 여러분들 클릭 못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없죠. 자, 게임 다 하실 줄 알죠? 네, 그러면 클릭 다 하십니다. 자, 클릭을 어떻게 하느냐? 자, 제가 예를 들어 이 위에 있는 요 플레이트에 대해서 이제 뚫려 있는 구멍들에 속성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여드리면 자, 이 플레이트의 면을 제가 한번 어떤 속성이 들어가 있는지 봐볼게요. 자,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현재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죠. 즉, 얘는 속성이 없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홀 속성 관리라고 하는 애로 부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작업 파트는 얘가 되고, 그리고 속성 부여할 홀은 여기에 있는 홀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굳이 찍을 필요가 없는 게, 자, 아까 전에 어셈블리 전환을 했던 이유가 이름을 지정을 하고 어셈블리 전환을 했던 이유가 자동으로 찾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들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나는 볼트를 할 거고요. 자, 분류는 홀이 되겠습니다. 구멍이니까요. 자, 홀에서도 타입이 밀핀이 들어갈 구멍인지 아니면 코어핀이 들어갈 구멍인지 아니면 볼트가 들어갈 구멍인지 냉각이라고 하는 애들이 들어갈 구멍인지를 상세하게 타입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타입을 선택을 했으면 그 부위가 볼트에 머리가 나오는 건지 몸통이 나오는 건지 탭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거를 나는 자동으로 선택을 할 건지 라고 해서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작업 파트 선택을 하고 자, 볼트로 색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잡아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해당량 자동 검색 하면 자, 보이시죠? 선택이 됐어요. 자, 왜? 얘네들은 이 볼트라고 하는 속성들이 어셈블리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줍니다. 만약에 나는 찍어야 되는데 선택이 안 됐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동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나머지 것은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플라이 하면 이렇게 제가 지정한 색상으로 빠져나가 볼까요? 파랑 색깔로 변한 게 보이시죠? 이렇게 속성만 부여하시면 돼요. 어렵나요? 안 어렵죠? 목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하는데 안 들리시는 분들 있으세요? 자,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예, 들리시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 플레이트 코어의 속성만 부여를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쉽고 빠르게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것도 한번 제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트 자동 검색 이렇게 자동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주고 검색이 없는 거는 상대물이 없었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됐죠. 자, 그래서 어플라이 해가지고 이렇게 속성 부여를 하고요. 또 그 다음 요 아래 쪽에 있는 형상 해당면 자동 검색 볼트 구멍을 찾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찾아서 속성 부여를 또 볼트를 하죠. 자, 그리고 이 상측에 있는 이 코어 플레이트에는 냉각 라인도 들어가요. 그러면 나는 냉각 라인을 찾아라 해서 색깔은 노란색으로 해서 OK 하고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냉각에 대한 라인을 찾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어플라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나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노란 색깔로 냉각에 대한 라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클릭만 잘하면 여러분들 홀 속성, 볼트라든지 냉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고 빠르게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측에 한번 제가 큰 것들만 빠르게 넣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트 검색 해가지고 자, 찾았네요. 이런 식으로 구멍들을 찾았네요. 그러면 어플라이. 자, 하측 코어에서는 또 냉각 라인이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탱크 냉각 라인의 구멍들을 찾아봅시다 라고 해서 검색해가지고 OK 하면은 탱크 냉각에 대한 것도 구멍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코어에 대해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런 코어들, 코어도 구멍이 있기 때문에 플라이, 냉각도 들어가네요. 불냉각으로 검색, 자, 오케이 해가지고 냉각 라인, 볼트 자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신 다음에 자, 하측도 하나만 해볼게요. 하측은 밀핀도 들어가기 때문에 볼트 자리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용을 시켜주고 속성을 그리고 밀핀 검색을 해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밀핀도 이렇게 자리를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성만 각 파트에다가 부여를 해주시면 여기서 이제 도면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아까 전에 제가 이 속성이 아무것도 없는 걸 보여드렸죠. 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속성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도면 자동화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자동으로 도면을 뿌리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도면을 뿌리겠습니다. 자, 도면을 뿌리는데 도면 관리자라고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저희가 요거를 눌러보시면 앞에서 제가 카테고리라고 해서 이름을 만들어 놨죠. 그 이름들이 여기에 이렇게 다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도면 작업하고자 하는 애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도면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괄적으로 제가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찍은 애들이 시각적으로 보여지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면, 자, 선택을 해서 내가 선택한 애들을 선택하고 자동 도면이라고 하는 애를 선택한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이러한 자동 도면이라고 하는 창이 뜹니다. 자, 이 도면 창이 떴을 때 저희는 자동 설정, 즉 도면 템플릿을 자동으로 넣겠다라고 해서 뷰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뷰를 선택할 때도 보시면 저희는 단면을 치실 수도 있고 상세뷰도 같이 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세뷰를 한번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IS 뷰 또한 작업을 뿌려주실 수가 있고요. 자, 배율 또한 내가 뿌리고자 하는 도면에 대한 배율 또한 이렇게 10대1에서 1대1, 2대1, 1대2, 1대10 또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도록 이런 자동 기능들도 다 설정 기능들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ISO 뷰 같은 경우, 우리가 ISO 뷰 같은 경우에는 도면 사이즈에 비해 좀 도면 사이즈에 딱 맞게 하진 않고 거의 대부분이 작게 뽑거나 크게 뽑거나 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이 알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1대1 또는 더 크게 아니면 더 작게 뽑을 수 있도록 이런 ISO 배율도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뷰 사이 경계, 여백이라고 해서 뷰 사이 경계까지라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도면을 치는 이유가 도면의 치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이 약 100에서 50 정도면 도면이 배율이 적당하게끔 치수 또한 서로 겹치지 않고 적당하게 보여지게끔 뽑아집니다. 그래서 100에 50 정도로 잡아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도면도 쉽게 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앞에서 장표에 설명했던 원점 지정. 지금 현재 절대좌표가 NX에 있는 절대좌표의 위치가 아닌 임의의 내가 위치를 선택을 하고자 할 때 이 원점 지정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사용자가 찍는 포인트가 원점이 돼서 치수를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그대로 두고서 제가 도면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회사에 사용하는 도면 양식 템플릿이 있다라고 하시면 도면 양식 설정을 눌러서 그 템플릿을 지정을 해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경로를 지정해 놓게 되면 그 도면 템플릿의 사이즈를 가지고서 불러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저희 엔지니어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또 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자, 표준 부품에 대한 치수들,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치수들, 테이블로 보고자 하는 치수들, 공차를 넣고자 하는 치수들, 주성문을 넣고자 하는 치수들, 문구들을 여기서 세팅을 다 해놓으시면 도면 작업을 할 때 자동으로 다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OK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도면을 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면이 선택이 돼서 뿌려진 다음에 자, 여기서 포인트를 찍으라고 하죠. 제가 앞서 섹션 뷰랑 디테일 뷰를 뽑기 위해서 옵션 체크했기 때문에 이런 창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는 포인트를 찍어서 이런 식으로 계단 단면 뷰 또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캔슬하고 뷰를 뿌리게 되면 이렇게 뷰가 쭉쭉쭉쭉 뿌려져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테일 뷰인데 제가 디테일 뷰는 한 군데만 이렇게 뿌려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너무 크게 뽑았네요.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캔슬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 자, 이렇게 도면 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 도면 관리자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도면이 뿌려진 도면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도면 관리자라고 하는 기능 안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뿌려져 있는 도면에서 더블 클릭하면 그 뿌려진 도면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나는 모델링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이 안에서 모델링을 누르면 그 도면에 관련된 모델링으로 넘어가고요. 나는 최상위 어셈블리로 가야 된다 그러시면 여기서 최상위 파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최상위 파트로도 이동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도면 관리자라고 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동 템플릿, 자동 도면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자, 자동 템플릿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회사 도면에 표제란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 표제란에 넣을 수식들이죠. 수식이라기보다는 속성들이죠. 금연 번호, 제품 이름, 도면 작업한 사람, 승인자, 뭐 이런 이름, 도면의 표제란을 여러분들이 작성하게 되어 있죠. 그런 표제란들을 일일이 수기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자동으로 여기에다 써놓으면 그 관련된 부품에다가 표준 부품 또는 몰드 베이스 이런 사용자가 선택하는 부품에 일괄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템플릿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도면. 자, 자동 도면은 아까 전에 도면 관리자에서 일괄적으로 제가 선택을 해서 도면을 뿌렸죠. 얘는 수동으로 몰드 사용자가 일일이 하나씩 선택을 해서 수동적으로 넣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하나만 수동적으로 한번 그럼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선택하고 원점 지정 선택을 한 다음에 환경 설정 최대 외곽 치수랑 요거는 끄고 자, 이렇게 한번 뽑아 볼게요. 풀 테이블이랑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OK를 하고 자, 원점 지정 선택했으니까 OK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 원점 지정을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자, 지금은 선택을 하죠. 원점 지정이 바로 넘어가 버렸네요. 자, 어셈블리 자동 도면에서 원점 지정 선택을 하시고 얘를 다 끄고요. 선택한 다음에
약간 오류가 좀 있네요. 원점 지정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모델링에서 선택이 돼야 되는데 바로 넘어가 버렸네요. 자, 이런 거는 어차피 버그에서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점 지정은 따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만 자, 설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자동 도면이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시방서 또는 자동 체크될 수 있는 임자표 이런 부분들도 다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몰드 베이스 발주도라고 해가지고 몰드 베이스, 즉 말 그대로 금형에 대한 스탠다드한 부품들을 몰드 베이스에 대해서 발주도 마찬가지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일단 우측면도 정면도 이런 뷰도 작업 뽑아주실 수가 있고, 또한 섹션 뷰 또한 뽑아주실 수가 있고요. 자, 뽑으신 상태에서 OK를 하게 되면 그 뷰가 선택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여기서 얘네들을 PDF, DWG, 사진 파일인 JPG 이런 파일들로 뽑아야 된다라고 하시면 추가 출력 설정에서 설정도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나는 다른 또 부품, 스탠다드 부품들 중에 도면을 뽑아야 되는 부품이 있으면 추가 발주 부품 리스트라고 해서 그 부품을 선택을 해서 리스트 부품 선택으로 올려주면 그 부품 또한 도면화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얘를 몰드 베이스 발주도로 간단하게 선택을 해 놓은 상태에서 OK를 한번 해볼게요. 자, OK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 치수들과 몰드 베이스 발주도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몰드 베이스 발주도라고 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줘 주시면 되고, 조립도 또한 여러분들이 뽑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립도 생성이라고 해서 자, 얘는 이 형상들을 다 읽어오기 때문에 오픈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레프트, 탑상, 탑하, 라이트, 프론트라고 있는데 요 뷰는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 뷰 추가를 눌러서 사용자가 추가하고자 하는 뷰를 선택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탭을 하나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시간상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측, 그리고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생성을 해보겠고요. 여기서 또한 DWG 파일로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캐비안 스페이스라고 하는 애들을 제가 경로를 여러분들 유저분들이 설정해서 OK 한 다음에 생성을 누르게 되면 도면으로 DWG 파일로 또한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저는 일단은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치수도 환경 설정에서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섹션 뷰 또한 뽑아 주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는 섹션을 쳐야 되겠다 그러면 이 섹션 뷰를 선택을 하시고 OK를 하게 되면 섹션 단면까지도 적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확인을 눌러서 한번 베이스 발주도가 나타나는 것을 제가 개별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딩 중에 있네요. 네. 이렇게 저희 도면 자동화라고 하는 기능으로 어셈블리도 자동으로 꾸미고 도면 치수들도 자동으로 뿌리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보면 약간 버그성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을 했는데 이런 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 아까 전에 질문사항에 건드릴 도면이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런 깊이나 깊은 홀 가공하는 게 건드리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부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택을 하고 OK를 하면 이렇게 도면이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부품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예, 요게 체크가 안 되어 있네요. 치수들이 원래는 다 올라오는 기능인데 몇 가지가 좀 안 올라오는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유저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개발한 도면 자동화라고 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아직은 지금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몇 가지 치수들이 안 올라오는 부분들이 발생은 하긴 합니다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유저분들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버그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잡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뭐 바쁘신 와중에 여기 저희 캐디언스에서 개발한 도면 자동화라고 하는 이 유틸리티에 대해서 내용을 들려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들으신 내용 중간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하시면 질문을 여기다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을 성심성의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건드릴 생성 후 도면을 바로 확인할 때에는 도면 관리자를 이용해서 도면을 바로 가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도면 관리자로 가셔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 파트를 디스플레이 파트로 들어가셔가지고 단일 파트로 들어가서 드래프팅 모드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도면 관리자라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시는 게 사용자분들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또 질문하실 분들이 있나요?